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6장 음악치료 접근과 활동. 이 장에서는 음악치료의 접근 방법과 음악 활동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즉, 음악치료의 대상에 따라 그리고 음악치료의 목표에 따라 음악 경험의 수준과 단계 및 형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우선 음악치료 활동 구성에서는 선택되는 음악적 요소들의 심리 분석적 의미와 기능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 치료를 위한 음악 활동의 여러 형태를 감상, 악기 연주, 노래, 즉흥 연주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감상에서는 동질성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음악의 카타르시스 효과 그리고 치료 기법 중 하나인 GIM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음악 경험인 악기 연주와 언어와 음악이 결합된 활동으로 노래 심리 치료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음성과 악기의 자발적이고도 즉흥적인 표현인 즉흥 연주의 4가지 모델, 즉 창조적 즉흥 연주, 오르프 즉흥 연주, 분석적 즉흥 연주, 그리고 실험적 즉흥 연주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1. 음악 요소들의 심리 분석적 의미. 음악이 치료적 도구로서 사용되려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개별적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음악 치료에서는 세션에 따라 음악의 개별적인 요소가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가 하면 음악 경험이나 음악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치료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RAS, 리듬 청각 자극이나 MIT, 멜로디 억양 기법은 리듬과 멜로디만을 이용하여 재활 영역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이다. 이에 반해 즉흥 연주나 감상 등은 과정 중심의 음악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중심의 음악 치료에서는 치료 요소들의 심리적 의미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 요소들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연구하거나 분석한 이론이 많지 않은데 이는 이런 이론들이 음악의 치료적 이론과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을 통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악 활동과 중재에 따라 요소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브루샤는 듣기와 연주하기를 다루는 음악 활동에서 음악 치료사가 클라이언트의 음악을 단순히 듣기보다는 음악 안에 숨겨진 표현과 심리적 이슈를 읽기 위해 음악적 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브루샤는 음악이란 인간적 행동의 한 부분인 만큼 클라이언트의 음악을 통해 본인의 몸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별 심리 분석적 의미를 규정한 즉흥 연주 사정 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음악의 요소별 분석은 즉흥 연주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에서도 청취자가 음악 안에 담긴 요소별 특성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감상된 음악 역시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연주자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브루샤는 음악 요소를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리듬 관련 요소로서 리듬 전경과 리듬 배경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둘째는 조성 관련 요소, 셋째는 기타 요소적 특성으로 범주화되었다. 첫 번째 범주에서는 리듬 배경으로 박, 하위 분할된 박, 박자, 템포로 나뉘며 리듬 전경에서는 악센트와 엇박으로 구성된 리듬 패턴이 포함된다. 먼저 리듬적 요소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리듬 관련 요소들 1. 박, 가장 하위 단계로서 개별적으로는 비트라고도 하며 리듬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이다. 박의 규칙적인 나열은 안정성과 예측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박들은 일관된 시간적 거리를 두고 나열되는데 이는 태아의 양수 환경에서 경험하였던 평정 상태를 재경험하도록 해준다. 박의 나열은 안정성과 예측성을 느끼게 해주며 이로 인한 안정감을 강화시켜준다. 그러므로 박에서는 에너지 드라이브로 인한 자극을 찾아볼 수 없다. 박은 인간에게 지지적 정서를 제공해주며 신체적 향상성과 연관되므로 안정적 범위의 에너지 수준을 유지해준다. 2. 박의 하위 분할 박의 하위 분할이란 하나의 박을 일정한 시간적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말한다. 박이 하위 분할됨으로써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거나 상승하고 이로 인해 평정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며 하위 분할의 비율과 에너지 수준의 상승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A 4분음표, B 8분음표, C 16분음표로 하위 분할이 전개된다면 처음 A의 리듬 패턴의 에너지 수준보다 B는 2배, 그리고 C는 3배의 에너지를 모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하위 분할 자체로는 규칙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리듬적 배경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템포. 템포는 전체적인 빠르기 또는 시간적인 흐름을 말한다. 즉, 템포의 상승은 높아진 활동 수준을 의미하며 템포의 하락은 감소된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템포는 곡이 가지고 있는 활동 혹은 에너지 수준의 측정기라고도 할 수 있다.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듬적 배경이 필요하며 동시에 드라이브나 곡의 힘을 다루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리듬적 배경. 리듬적 배경에는 박, 하위 분할, 템포가 포함된다. 이들은 기본적인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리듬 요소들이며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공통점은 에너지 수준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적 절정, 즉 클라이맥스가 없다는 것이다. 즉 리듬적 배경은 에너지의 수준이나 활동 수준을 결정하지만 변화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클라이맥스를 경험하려면 박의 규칙적인 나열을 방해하고 이러한 규율을 탈피하는 리듬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에 설명되는 리듬적 전경에서만 가능하다. 5. 리듬적 전경. 이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박들이 규칙적으로 제시되는 것과는 상반된 리듬 패턴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리듬적 배경은 심장 박동수처럼 계속 규칙적인 박들을 말하는데 리듬적 전경은 각기 다른 시간적 길이를 가진 박들이 나열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박동수, 즉 펄스와는 반대되는 의미로서 인펄스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동반한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리듬적 전경은 평정 상태와 안정성을 방해하며 에너지의 동적 상태를 강화한다. 리듬적 전경의 목적은 리듬적 배경으로부터의 분리, 존재론적 시각에서는 삶의 본능적 에너지라고도 표현한다. 리듬적 배경에서 분리되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리듬적 배경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에너지의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다시 평정 상태에 돌아오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리듬적 전경 중에서도 특정 리듬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를 전경화된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는 리듬적 패턴이 반복을 통해 예측성을 얻기 때문이다. 6. 악센트. 제시되는 리듬 패턴에서 특정 박의 강도를 더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박자 개념에 따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박자 개념에 따라 세 박씩 묶었을 때 강약약으로 첫 박에 악센트가 주어지면 박자의 역할을 지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자가 규칙적으로 박들을 구조화하려는 작업에 방해를 준다. 이러한 악센트 작업은 얼마만큼 자주 있는지에 따라 에너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맥스에 오르는 리듬 패턴은 악센트가 많으며 엇박에 주어진다. 악센트가 엇박에 주어지는 경우에는 규칙성, 안정성, 예측성과는 상반되는 변화와 자극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7. 박자. 박의 나열을 덩이 지은 것으로 단위화한 개념이다. 3박씩 덩이 짓게 되면 3박자, 4박씩 덩이 짓게 되는 경우는 4박자가 된다. 박자는 박으로 인해 유지되는 에너지의 안정감과 항상성을 더욱 촉진시켜주고 전체적인 박의 나열을 구조화해줌으로써 에너지 수준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박의 단위를 재구성하면서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박자는 박의 시간적 배열을 조절해주면서 상황에 따라 박자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특정 박을 강하게 하기도 한다. 박들이 박자 개념에 따라 제시되면 리듬감이 강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감소한다. B. 조성 관련 요소들. 1. 멜로디. 리듬의 공간적 개념을 추가하여 특정 음의 고절을 가지고 있는 선율을 말한다. 멜로디는 감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리듬적 특성에 따라 그 강도가 결정된다. 또한 음역은 감정의 폭을 의미한다. 음폭이 크면 클수록 좀 더 표현된 감정을 의미하며 음역이 좁으면 절제된 표현력을 의미한다. 또한 선율은 음과 음이 이어지면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음의 전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음과 음의 전개에도 순차적 진행과 도역적 진행이 있는데 이러한 전개도 감정을 전개하는 성향을 반영한다. 2. 선법. 멜로디를 구성하는 음들은 특정 음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계는 리듬적 전경과 배경의 관계처럼 멜로디는 선율적 전경, 음계는 조성적 배경 역할을 한다. 즉 조성적 배경으로서 음계는 어떠한 음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음악적 규율을 제공한다. 이런 과정에서 음계는 표현되어야 하는 감정을 한편 지지해주기도 하며 제재하기도 한다. 흔히 즉흥 연주에서 멜로디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적 맥락이 계속 강조되는 것을 의미하며 멜로디가 변하면서 음계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3. 화음 화성. 선율적 요소 중 화성은 음악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성은 멜로디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불협화음의 경우는 멜로디가 전하고자 하는 감정적 맥락을 지지하기보다는 방해하며 협화음의 경우는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음은 멜로디 내에 담긴 감정적 표현을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데 적절한 화음의 변화는 표현을 촉진시켜 주는 데에 반해 변하지 않는 화음만 계속 제공되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의 전개와 함께 화음의 전개는 감정의 고조, 각성, 그리고 해결 등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조성. 조성이라기도 하며 멜로디의 중심 음을 말한다. 조성에는 모든 음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능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음부터 그렇지 않은 음들에 대한 위계를 세우기도 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으뜸음인데 이는 음악의 중심점이며 핵심이 된다. 동시에 조성은 중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5도 화음을 들은 후 1도로 화음으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듬적 요소에서는 박자가 그 기능을 하였듯이 조성은 조를 통제하고 조절 그리고 구조화하는 기능을 한다. C. 다른 음악적 요소들 1. 강도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그리고 에너지의 강도를 말한다. 얼마나 깊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말해주며 더 나아가 이는 음악의 힘을 상징한다. 2. 음색 음악의 음색은 표현되는 대상이나 감정의 주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목소리를 이용한 음악적 활동은 목소리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며 악기는 자신의 확장된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악기 연주에서 악기를 통해 표현하는 것은 내재된 감정을 청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악기와 목소리를 통해 산출하는 다양한 소리의 질과 양은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깊이와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3. 형식 악구 형식에도 하위 단계가 존재한다. 형식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는 마디이며 마디가 어울려 악구를 이룬다. 리듬과 멜로디는 악구 혹은 절을 통해 관계가 지어진다. 그 이유는 절을 통해 리듬이 에너지 흐름을 조절해주며 멜로디는 감정을 다루기 때문이다. 만약 리듬과 멜로디가 절 안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감정과 표현의 강도 그리고 에너지 방향이 상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 안에서 선율들이 악구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악구는 어떠한 패턴으로 제시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악구의 전개 혹은 형식은 감상에 있어서 예측성에 관련된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악구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악구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 메시지가 거의 집착에 가깝게 강조되는 것을 말한다. 악구로 구성된 주제가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제시되는 변주곡의 경우는 소개된 악구의 친밀함과 신선함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예측성을 경험하게 한다. 론도의 경우 역시 기존의 주제와 새로운 주제를 교대로 제시하면서 친숙함과 새로움을 경험하게 한다.